안녕하세요. 자, 시작하자고요. 자,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까지 했나요? 자, 오늘은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82쪽.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1번 답이 몇 번이에요? 이제 미리 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몇 번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뭔 뜻이에요? 전 표준에서 2%를 빼는 거 등기만 하는 거죠? 그럼 답이 1번이네. 계수. 이거 가액 증가잖아요. 2%만 내는 거예요. 2%만. 나머지는 전부 2% 빼는 겁니다. 그 2번은 2%짜리 계수, 괄호. 계수로 인해서 면적 증가가 아니하면 뭐다? 가액 증가니까 2%짜리예요. 면적 증가는 뭘로 가요? 중축.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2.8로. 자, 일단은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자, 82페이지 한번 풀까요? 그러니까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자, 소득세 맞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1년 동안 번 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 그래서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소득세라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가세요. 1년 단위로. 그럼 1년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동안 번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다.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세 번 출제됐네요. 자, 소득세 뭐다? 납세 의무.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여러분들이 죽어도 안 까먹는 거 나왔네요. 성립 시기. 다 정리 끝났잖아요. 이거 성립 시기.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요.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하잖아요.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언제 소득세를 낸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한다. 이 신고하는 거를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든 종합소득세든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정리 끝난 거죠. 성립시기. 이게 정리가 안 끝났다면 멀었어요. 내년에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5개 다 끝났잖아요. 자, 세법은 할 게 없잖아요. 뒤에 이거 5개 비교하는 거. 이거 수십 번 보죠. 그죠? 여러분들 요약집은 뒤에 없구나. 한 장짜리에. 그죠? 한 장짜리 하간 계속 읽어보고 있을 거 아니야. 한 장짜리. 뭐 2주 만에 보지는 않겠죠. 계속 수십 번 다른 학원은 다 끝났어요. 한 장짜리. 5월 달에 줬으니까 한 100번도 더 읽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틈날 때마다. 뭐 하지도 않아. 뭘 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가 열심히 하세요. 내년에 하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요.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소득. 이 소득은 구분을 해야죠.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 자, 왼쪽에 나왔잖아요. 소득의 구분. 자, 그럼 일단은 2번을 먼저 봐요. 82쪽. 소득세의 특징에. 자, 1번.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성을 한 국세이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뭐가 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납세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무슨 신고다? 확정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이해됐죠? 성립시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월급을 계속 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 날 결정을 한다고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위에 보면 소득의 구분과 가세 방법. 그래서 소득의 구분은 몇 개로 구분합니까? 8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잡다한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개. 8개가 있죠? 8개가 있다. 8개 중에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소득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나요? 종합소득세. 1번부터 6번은 갑돌이가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임대하면 전월세 받죠? 사업소득이 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합산.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6개는. 그럼 우리가 6개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 3번만 딱 별 하나 붙이라고요. 3번만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업이야, 업. 사업소득은 몇 가지가 있나요? 괄호 3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돼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8번은 합산 안 해요.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매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8번만. 양도소득세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투기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있죠? 이 양도소득은 뭐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불유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 소득 발생 빈도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득은 계속적 생기는 거죠? 계속적 월세 받잖아요. 또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발생 빈도가.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야.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8년 만에 땅 팔았다. 또는 어쩌다 한번 뭐다? 우발적.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무슨 소득이 된다? 양도소득.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양도소득세 위주로 나오죠?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그래서 양도세도 뭐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면 합산해요. 모아서 별도로 뭐다? 불유과세한다.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무슨 과세한다? 불유과세한다. 그래서 사람도 분류해요. 학생들도 공부 못하는 녀석 몇 명 분류. 말썽쟁이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잘하는 사람 분류. 학원도 분류해요. 나름대로. 특이체질. 저 여자 남자는 특이체질이야. 분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사회든 똑똑한 사람 분류. 괜찮은 인간 분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미니 강의 보자고요. 미니 강의.
분리과세잖아요. 그는 분리야. 유가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세금을 우리는 분리과세라 그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이자소득.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면 이자 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자 줄 때 세금을 띄고 주잖아. 세금을 띄고 주죠? 이런 거를 우리는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월급 줄 때도 세금 띄고 주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그러나 시험은 뭐가 나온다? 분류과세가 나오는 거예요. 용어 정리 잘 하시고. 분류과세 한다.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자,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매업자가 부동산 팔 수 있죠? 신축업자가 부동산 팔 수 있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되고 사업성이 없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이 된다. 우리가 7년 만에 땅 팔았잖아요. 7년 만에 땅 팔면 무슨 소득이에요? 양도소득, 불로소득이잖아. 땀을 흘리지 않고 걷었죠. 그죠? 그러니까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요. 자, 5번 봐요. 오른쪽에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 나왔잖아.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 원칙이 몇 년이다?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5번 1년 동안 계산해요.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하면 땅으로 잠수를 탔기 때문에 1년을 안 써요. 사망일까지. 그리고 뭐다? 출국하죠? 출국하면 하늘로 날아갔네? 그러니까 출국할 때까지 계산한다고요. 원칙은 1년 단위로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배울 때 이거는 소득세는 두 개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하나는 무슨 소득세다? 종합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퇴직소득세가 있는데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펼치면 8개지만 줄이면 3가지라고요. 납부 방법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2가지를 합친다. 단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요. 확정신고를. 그래서 시험은 소득세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그래서 우리가 사업 중에 출제될 수 있는 거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임대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과로 무슨 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사업소득. 그래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 말귀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박스에 임대업의 범위. 박스에 1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1번만 딱 붙이라고요.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에 밑줄. 대여. 대여는 임대한 거야. 판 게 아니라 대여. 포인트가 대여. 대여로 인해서 전월세 일정액을 받으면 뭐다? 임대업.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역권, 지상권은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권리야, 권리. 그럼 이거 임대는 뭐다? 땅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땅 위에 건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은 건물이 없는 게 수두룩하죠? 지역권은 땅 위에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지상권도 땅 위에 건물이 없을 수도 있죠? 건물을 임대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게 더 많죠? 이런 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잡다한 기타소득으로 가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 알아들었나요? 그럼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는 뭐예요? 전세권.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 그 다음 뭐다? 임차권. 이 얘가 뭐다? 사업소득이라고요.
그래서 권리의 대여는 딱 두 개예요. 임차권과 전세권을 말한다. 이거는 임대업에 들어간다고요.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 말기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2번 비과세 소득이 있네요. 임대업도 비과세하는 소득이 있다. 그래서 1번, 2번으로 나누네요. 1번은 뭐를 비과세한다? 논밭. 논밭을 어디에 사용한다? 작물 생산에 빛을 긋고. 작물 생산에 사용하면 뭐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왜 과세를 안 할까요? 농민 지원 차원에서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별 하나 딱 붙이고 2번이 시험에 나온다고. 일정한 주택. 왜 주택은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전월세 놔야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용어들을 잘 봐야 돼요. 임대합니다. 임대. 근데 이제 상가를 임대하죠? 상가는 주거생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상가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과세한다.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요. 영업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 뭐예요? 주택. 영업용 건물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주거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본다고요.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비과세하는 거는 상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택.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럼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월세를 받느냐, 전세를 받느냐에 따라 따라져요. 그럼 전세금은 전세금, 즉 보증금을 받겠죠? 전세, 월세, 문제를 풀 때 전세, 월세, 보증금, 전세금. 그럼 주택 수에 따라 따라집니다. 한 채 소유. 이거는 임대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두 채 소유. 뭐 세 채 소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월세는 한 채는 과세를 안 합니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한 채는 과세 안 해요. 두 채부터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두 채부터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전세를 물어볼 때는 한 채 과세 안 하고 두 채 과세 안 하고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해요.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과세한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자고요. 1번 일개주택 소유 개념이에요.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의 월세. 하나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죠? 과세하지 않아. 그럼 칠판 봐요. 하나는 과세하지 않는데 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과세할까요? 한 채인데 주거생활 안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무슨 주택을 임대하거나 고가주택,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죠? 또는 국외 소재주택, 가만 좌우간 소득세를 풀 때는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국내 거를 비과세하는 거요. 그래도 두 가지는 한 채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럼 이 고가주택은 얼마 기준이에요? 얼마 기준? 9억이 넘어가는 거죠? 단 주의하자. 9억은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기준시가예요. 이거는 기준시가로 따진다는 대목이에요. 실지 거래가액을 쓰면 틀려요. 이유는 임대니까. 임대는 가지고 있는 거죠? 팔아야 실지 거래가액이 있다고요. 임대는 기준시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니강입니다. 자, 3번. 미니강 위에 3번 봤나요? 다만 3번으로 내려왔어요. 기준시가가 9억 초과.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에요. 및 국외. 국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다음 미니강이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에 밑줄 긋고 12월 말 현재를 갖고 따져요. 없을 때는 양도일 현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온다?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항상 12월 말. 그래서 9억인데 중요한 거는 앞에 무슨 시가다? 기준시가. 뭐에 속지 말자? 실지 거래가액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이제 한 채 끝났고. 자, 칠판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뭐다? 두 채부터 과세하네요. 두 채부터 과세한다고요. 두 채부터 과세하죠? 그럼 두 채더라도 뭐다? 이번에는 원칙은 과세한다. 과세를 안 하는 주택도 있다. 두 채인데 잘 봐요. 총 수입 금액. 총 수입 금액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원래 올해부터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표풀림 중이에요. 2년 연기를 시켜서 내년 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얼마 이하라고요? 2천만 원. 그럼 월 얼마를 받는 거예요? 대충 월세가 160 몇만 원 되겠네요. 160 몇만 원 되는 거예요. 연인이니까.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죠? 그럼 내후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제 이런 거 다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그래서 옛날에는요, 두 채 있더라도 과세를 안 했어요. 정부가 몰랐어요. 어떤 자만 알았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자만 알아. 안 낸 자는 몰라서 못 걷었어. 근데 7년 전부터 조사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그 주민센터에 신고를 한다고요.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이게 세무서랑 이렇게 전산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전세는 하는지 월세는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안 걷다가 거들려니까 두 채 가진 사람이 반발하죠? 반발하니까 계속 유예를 시켰다고요. 얼마 이하까지? 2천만 원 이하까지.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 여부와 관계없이 세원 파악이 다 세무서에서 돼 있어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밑줄 그어 총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이하예요, 이하. 초과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고, 이하. 자, 주택 임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내년 말까지. 알아들었어요? 무한대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만. 그럼 월세 끝났네. 월세 끝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원칙. 한 채는 비과세한다. 한 채는 비과세한다.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 두 채는 비과세한다. 알아들었나요? 두 채부터는 과세하죠? 두 채부터는 과세해야 돼. 이런 경우는 뭐다? 내년 말까지는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 전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세는 전세금 보증금을 받죠? 이 보증금이 다 수입금액이 되면 안 돼요. 세금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보증금을 뭘로 계산합니까? 이자를 계산해.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한다고요. 현재까지는 연이율이 1.8%예요.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 이자가 뭐가 된다?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갖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자는 뭐다? 임대료로 본다. 임대료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왔네. 3번.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의 관행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이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뭐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를 계산. 즉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찾았나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다.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임대료로 본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뭐가 된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수입금액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이자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세는 원래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세채부터 과세예요. 그럼 보증금에 따라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증금 합계를 따집니다. 세채 보증금 합계액을 따져요. 그래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넘어갈 때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명 숫자 배열이 뭐다? 33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박스의 1번이에요. 이게 박스의 1번이라고요. 다만주택을 대하고 보증금을 얻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 항상 소유해요. 보증금 등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다? 3억을 초과할 때만 전세는 과세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보증금을 2억을 받았어요.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전체 보증금이 과세 안 해요. 3억 초과할 때. 근데 보증금을 4억을 받으면 3억 초과에 들어가죠. 이럴 때는 과세한다.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전세는 숫자 배열이 뭐다? 33 초과. 단 잘 봐요. 이 3주택 계산할 때 뭐가 끼어 있으면, 소형 주택이 끼어 있으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게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박스에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개정됐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면서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포인트는 60 이하. 작년에는 8호 이하였어요. 임대업을 강화시킨 거예요. 60 이하. 8호 이하에 속지 말자.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 동시충족이죠? 이럴 때는 역시 내년 말까지는 뭐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게 소형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주택은 60&3억이에요. 자, 여기 보자고요. 세채 소유야. 갑돌이가 세채 소유하고 있어. 소유. 보증금을 2억을 받고, 보증금 2억 받고, 보증금 2억 받으면 총합계가 얼마다? 6억. 과세가 들어가겠죠? 단 2주택이, 이해가 뭐다?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 그럼 소형주택이라면 뭐다? 이해는 제외. 그럼 몇 채를 본다? 2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년 말까지.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이제 연장을 안 시켜주는 한. 세 채잖아.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몇 채가 된다? 2채. 과세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자, 갑돌이가 2채 소유입니다. 2채 소유. 하나는 전세 놓고 전세 놔. 하나는 뭐다? 월세 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갑돌이가 2채 소유예요. 본인은 어디에 살아? 아무 데서나 살아. 뭐 다리 밑에도 살 수도 있고 시원하게. 그러다 전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2채니까 과세 안 하죠. 그러나 월세는 과세한다. 2채니까. 임대수 기준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상 소유 개념을 갖고 2채, 3채를 따져요. 그거 2채잖아. 전세는 3채가 돼야죠. X. 월세는 원칙이 몇 채부터 과세해야 한다? 2채. 이렇게 해서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한다. 전체가 2채 소유니까. 전세를 물어보면 전체 2채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2채더라도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내년 말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85쪽. 그럼 이제 주택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주택수 계산하는 거 꼭대기. 자, 다가구 원룸 투룸이죠. 그래서 다가구는 원칙이 뭐다? 하나야. 그럼 어떤 분은 다가구 주택을 10억에 산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기준시가가 한 8억대. 고가주택이 아니죠? 이게 원룸이 15개야. 저 분당의 어떤, 이거 3년 전 얘기예요. 저 7억에 샀어. 원룸 15개를. 역세권이야. 그럼 한 개당 70만 원씩 받아 15개. 그럼 한 달 월세가 얼마 들어와요? 70만 원씩 15개. 저거 많이 들어와. 세금 없다고요.
하나로 보니까 알아들었나요? 이 아줌마 자기 돈은 반밖에 없어서 50% 대출 받고 샀어요. 3년 전에. 그럼 지금은 이게 있잖아요. 가격이 꽤 뛰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살아? 전세 살고. 집이 있으면 바로 두 채니까 과세로 들어가. 한 채잖아. 한 채는 월세 비과세잖아. 9억이 넘어가지 않은 이상. 자, 그 다음 실컷 가르쳤더니 맹해갖고 잠깐 한 채 월세 놓으면 비과세예요. 자, 그 다음 9번 등기된 경우는 역시 각각 하나로 보고, 자, 그 다음 공동소유주택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법조문에 1, 2, 3입니다. 1번 옆에 적어 원칙.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집으로 가요? 원칙이.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봐요. 그래서 시험은 비율로 나와요. 비율로 나온다. 이렇게. 비율로 나와요. 그래서 공동소유인데 갑 지분이 60%, 을 지분이 40%. 이럴 때는 각각 하나 본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 소유로 본다? 갑 소유. 지분이 가장 큰 자, 갑 소유로 본다는 거예요. 갑 소유로. 지분이 가장 큰 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누구 집으로 봐? 갑 소유로. 갑 소유로 보는 거야. 갑 소유로. 1번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지분 비율이 50%. 그럼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네? 2명 이상이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이럴 때가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이라고요. 그럼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죠? 주택수가 늘어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합의합니다. 서로. 이게 3번 지문이에요. 합의했을 때는 누구 집으로 부른다? 1인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합의 and 1인, 즉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1인. 자, 그 다음 세 번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주택수가 늘어납니다. 내가 살지 않고.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뭐다?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본인과 배우자는 두 글자로 뭐예요? 부부. 본인과 배우자는 두 글자로 부부라고 그래요. 그럼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그럼 주택수가 무조건 두 개예요. 월세 놓으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그러나 부부도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개인별로. 자, 그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수입시기. 수입시기는 언제냐? 첫 번째 칸 계약서가 있다면 뭐다? 정해진 날 돈 들어오는 걸로 본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계약서가 없다면 뭐다?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알아들었슈? 계약서가 있으면 정해진 날 돈 들어오고, 계약서가 없는 날은 뭐다? 받은 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 배웠네요. 임대업 어쩌다 한번 한 문제 출제가 돼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항상 상가는 투기 목적이니까 무조건 과세하고, 주택은 월세와 전세로 나눠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고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해요. 그럼 전세 숫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세 숫자는 뭐다? 333852가 아니라 602야. 전세 숫자 333602야. 전세 관련 숫자가 333602야예요. 333602야. 전세 숫자. 그리고 한 채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고가나 국외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과세한다. 그리고 두 채부터 원칙이 과세하죠? 그러나 이럴 때는 뭐다? 내년 연말까지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전세는 33 초과할 때 과세한다. 단 소형주택이 끼어 있다면 내년 말까지는 뭐다? 제외. 그래서 숫자 비율이 뭐다? 33360이야. 전세 관련 숫자가. 그거 아니에요? 33360이 얘 아니에요? 왼쪽 박스 1, 2번이. 뭘 그것도. 넘어가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90페이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뭘로 들어갑니까? 양도 소득세로 들어가네요. 양도 소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6문제가 출제되고 있네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야? 개인. 개인이 내는 세금. 개인이 뭐를 팔았을 때 부동산 등을 팔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라고요.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10년 만에 상가 팔았다.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죠? 땀을 흘리지 않고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그다음 현 정부는 뭐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이제 2채 이상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세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국가에 돈이 없잖아. 그런 이런 이제 임대사업도 이제 2채 가진 분은 뭐다? 전세를 놓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2채 가진 집은 이제 세금 안 내려면 전세 놓으면 돼. 그러나 월세 놓으면은 무조건 이제 1년 후에는 과세 강화 쪽으로 간다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뭐다 이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행복한 국가가 돼요. 그러나 무대뽀로 막 걷으면 안 되죠. 형평성을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우리 사촌 형도 제주도에 살아. 그 인간 있잖아요. 20년 전에 땅 2,000평 2천만 원 주고 샀어. 한라산 중턱에 10,000원씩. 2천만 원 줬다고 샀다고 15년 정도 됐어. 2천만 원 주고 2,000평 산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한 50억 가.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인간 세금 안 하려고 길을 써. 반은 세금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국가하면 반을 내줘야 돼. 나 앞에 전화 왔어. 땅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큰일 났다. 왜 하니까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당연히 내야지. 반 정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놀부심부지. 그러니까 국가가 그 부자들을 지켜주잖아. 옆에 파출소도 있고. 세금만 내봐.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 얼굴 보면요. 얼굴이 놀부야. 내가 한번 봤어. 초상집에 가서. 완전 욕심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설픈 부자는 좀 그래도 상식이 있어. 아주 그 100억 이상 가진 못된 부자들은요. 서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세계가 달라.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순식간에 돈 벌더라고요. 먼 몇십 년 전을 내다봐.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놀아. 그리고 그 사람은 신제주에 과수원 2,000평이 있어. 그거 몇백억 가. 조상자를 만나서 상속받은 거야. 조상자를 만나서. 귤 심어 있어. 귀리 요만큼밖에 안 해. 김을 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그냥 세금 덜 내려고 그냥 나무만 심어 놓은 거야. 그럼 그런 것도 안 짓고 있잖아. 추적해서 세금을 그냥 왕창 때려야 돼. 보유세를. 웃기는 나라야 우리나라. 감귤이 요만큼 해. 그냥 막 이렇게 풀이 있고 지금 뱀 나오게 생겼어. 아니 형 좀 농사 짓지. 내버려 두래. 그래야 세금 덜 나온대. 자, 웃기는 양반이야. 자, 공부합시다. 그런 녀석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자, 박스만 보라고요. 다 필요 없어. 3번만 보면 돼.
자, 박스에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박스에 3번 봤어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사업성이 없는 거야, 없는 거? 이런 거를 네 글자로 우리는 무슨 과세라 그런다? 불유과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4번. 양도소득세는 미리 내는 게 예정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이 있다. 5번.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2개월?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1,000만원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500만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과로 위반 매년 출제되는 거 별 하나 딱 붙이고,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뭐를 파악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가 팔았을 때와 비거주자와 팔았을 때가 범위가 달라요. 일단은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고 얘기한다고요. 6개월 하면 안 돼요.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므로. 그럼 거주자는 뭐다?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하죠. 항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그래서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5년 이상.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죠? 국내 거를 팔 때는 과세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역시 국외 거를 팔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과세를 못하죠? 없다. 자, 그 다음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빚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 한 줄 물어봐요. 언제나 이거. 왜 물어봐요? 그냥 점수 주려고. 이거 없다. 국내 것만 과세한다고요. 국내 것만.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를 자르려면 이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양도소득세를 못해요. 자, 첫 번째는 뭐를 팔았어요? 부동산. 부동산을 팔았네요.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그럼 토지는 구체적으로 무슨 지목을 얘기하나요? 사실상 지목.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세법은 사실상 지목. 그래도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합니다. 사실상 땅이니까 사실상 지목을 말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건물 팔았네. 이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면은 무슨 세금 낼까요? 양도소득세. 어쩌다 한번 파는 거잖아. 그럼 이 학원 건물 팔 때는 엘리베이터를 띄어서 팔까요? 합쳐서 팔까요? 합쳐서. 그래서 이 건물에 시설물 등이 있으면 뭐다? 포함한다. 포함한다고요, 건물에. 이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 해체 안 해요. 그냥 건물 속에 포함해서 팔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당연히 대상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뭐를 팔았어요? 이번에는 권리 판 거야. 권리. 권리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권리. 그럼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하나는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용 권리, 하나는 취득 권리. 이용 권리 몇 가지가 있어요? 3개. 지전임의,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팔았어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팔았나요? 주식.
일단은 큰 흐름을 잡아요. 파생상품. 이렇게 양도세 과세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알아들었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죽이고 싶을 때도 있나요? 그럼 미울 때는 있죠, 그죠? 그렇게 매일 좋아 대답도 안 하고 부부는 왼수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야 대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들어요.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몇 호 자산 1호,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2호, 파생상품 3호 이렇게 과세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1호, 2호, 3호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은 1호 위주로 출제가 된다. 1호는 어디까지가 1호다? 기타 자산. 자, 밑에 해설 들어갑니다. 자, 이용권리 나왔네.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 대상이야. 실질에 의하여. 등기등록 안 따져요. 실질이 지상권, 전세권. 중요한 거는 이용권리에서 뭐는 안 들어갑니까?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 출제됐어요. 지역권은 왜 아니에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요. 지역권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채권이므로 등기된 것만. 등기된 임차권은. 자, 다음 밑에는 뭐가 있나요? 취득권리가 있네요. 칠판 봐요. 취득권리는 주로 누가 파는 거야? 투기꾼들이 파는 거예요. 돈 빨리 챙기려고 부동산이 되기 전에 뭐 한 거야? 전매. 전매해서 돈 챙기고 도망가는 거요. 전매한 거라고요. 부동산이 되기 전에.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끝까지 기다리면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전매한 거예요. 전매한 거라고요.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매한 거예요. 전매. 그래서 이 전매, 이것도 이제 전매하면 부정한 방법이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전매가 허용되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전매의 문제점은 뭐다? 다운 계약서를 쓴다는 대목이에요. 그냥 막 넘어가 세금 걷지도 않고. 그럼 다운 계약서를 쓰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었죠? 그래서 10년 안에 거둘 수 있어요. 제척기간이. 그래서 현 정부는 이 다운 계약서를 쓴 사람을 10년 안에 다 잡아내야 돼요. 이것만 걷더라도 세금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진짜로. 그래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10년 동안 추적해서. 피가 1억 받았는데 세금은 20만 원밖에 안 내요. 알아들었나요? 우리나라 현실이야.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 이제 막 도망가잖아. 문 닫아놓고. 놀러 가는 거야, 돈 벌고. 슬슬 놀라고 해. 잠자리쯤에 또 문 열죠? 완장 딱 차고 한 번밖에 안 나와. 계속 나가야 돼. 공무원을 충원해서라도. 자, 그 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죠. 근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을 때 상환생활. 그래서 토지 되기 전에 주택 되기 전에 뭐다? 전매한 거예요. 이것도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만. 그 다음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비출고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역시 중도금 잔금 남아있죠? 전매한 겁니다. 전매. 그리고 주택 청약 예금 정성도 전매한 거야. 세법은 불법 적법 안 따져요. 통장에 당첨되면은 아파트 취득 권리죠?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허가건도 나중에 토지되잖아. 중간에 전매했다. 그럼 대부분 전매하는 거는 뭐야? 적법도 있지만 불법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매하면 피를 다운 계약서를 쓴다는 점이 문제예요. 누가 조장합니까? 무자격자가 조장을 한다고요. 대부분.
이 무자격자를 현 정부는 색출해야 돼요. 이 무자격자가 이 판을 만들고 있어요. 투기꾼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이 많은 나라야. 많아 집이. 근데 투기꾼들이 막 4개, 5개, 6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 없는 자가 오랜만에 집 살려면 집값이 막 뛰는 거야. 투기꾼들 때문에. 내 아는 제자도 38이야. 오늘 날 찾아왔어 학원으로.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옆에 임대아파트 살아. 근데 딱 보니까 분양권이 8개 있는 거야. 뭐 서울, 부산, 뭐 세종 이렇게 8개 있는 거야. 그 투기꾼이야. 그래서 분양권을 처음에 싸게 사는 500만 원 피 주고 사. 그걸 5천만 원 받고 되파는 거야.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놈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다음 자 넘어가죠. 돈 버는 거 간단하더라고 그렇게. 돈 버는 거 간단해요. 유망접에 당첨되잖아. 딱 그는 파악을 잘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당첨되잖아. 그럼 300만 원 봐줘도 그 분양권 사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1억도 붙이고 막 난리 부르서 다 떠는 거야 지당바닥을. 자 92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이에요? 부동산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기타 자산. 이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뭐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간주.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아니죠.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무슨 자산으로 계산한다? 기타 자산. 그러면 원래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원래 1번, 2번, 3번, 4번 4가지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4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1번, 2번 유주로 나와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92쪽. 왜 넘겼다, 폈다 막 불안하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막 넘겼다, 이랬다. 지금 기타 자산이잖아. 두꺼운 거. 자, 1번. 그래서 기타 자산의 종류는 4가지가 있죠.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이 뭐다? 권리금. 그래서 이 지문은 영업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권 왜 생겼어? 사업용 자산 팔면서 생긴 거야. 팔면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 권리금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중요한 거는 함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함께 가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권리금만 받는다든가 따로 별도로 권리금만 받으면 이거는 뭐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함께. 그럼 민의강이 나왔잖아. 영업권을 뭐다? 분리, 별도, 단독. 이렇게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기면 현행법은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반드시 뭐다? 영업권은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함께. 그래야 부동산이 관련이 있다. 그럼 부동산은 그냥 놔두고 권리금만 챙긴 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현행법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함께. 기억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은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럼 1번이 뭐예요? 민의강이야. 바로 밑에. 민의강이. 시설물 이용권이면 미출고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중에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 스키장 회원권 이런 거. 그럼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유리한 조건이 붙죠?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도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하니까 부동산 관련이 있죠?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2번. 민의강이 2번은 이번에는 뭐 팔았어요? 2번 뭐 팔았냐고요? 주식 팔았어요. 주식. 그래서 마지막 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회원권이야? 주주 회원권도. 그래서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포함해서 무슨 자산으로 간다? 기타 자산. 그럼 여기 보세요. 주식을 팔았는데 왜 주식으로 안 가고 기타 자산으로 갈까요? 그럼 기타 자산으로 가면 최고 40%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주식으로 가면 보편적으로 20%밖에 못 거둬. 그래서 주식보다는 기타 자산으로 과세하는 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이란 이름을 만든 거예요. 2번은 주식 팔았잖아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슨 자산이라고요? 기타 자산. 자, 그다음 3번, 4번은 이름만 알아요. 자, 3번 뭐 팔았어요? 3번 뭐 팔았냐고요? 주식. 근데 어떤 주식이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팔지 않고 뭐 판 걸로 간주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기타 자산.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요건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제목만. 자, 그 다음 4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봐요.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인 뭐 팔았어? 4번도 주식. 어떤 주식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므로 주식을 팔았지만 못 판 걸로 간주한다. 부동산.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3번. 자, 주식. 자, 제목만 알면 돼.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1번 상장 법인의 주식, 2번 비상장. 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그럼 박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시장 안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시장 안에서 팔 때. 그러나 밖에서 팔 때는 투기 목적 모든 주주가 과세합니다. 출제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12년 전에. 알아들었나요? 요즘은 출제 안 돼요. 제목만 알아라. 그러니까 상식이잖아. 시장에서 팔 때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잖아요. 그죠? 98%가 잃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소액주주는 정부도 알아요. 그래서 과세를 안 한다. 제목만 알아두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이 과세 대상을 몇 호로 정리했나요? 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첫 네 가지 때문에 구분해요. 양도세는 이해를 잘해야 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첫 번째, 취득 시기, 의제를 따질 때 구분합니다. 1호끼리, 2호끼리 이런 식으로 의제. 8485. 두 번째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는 것은 통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통산할 때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더하기 빼기.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연 얼마를 공제해 줍니까? 250.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이렇게 공제가 들어. 그래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할 때도 뭉뚱그려서 안 하죠. 1호 따로, 2호 따로따로 신고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위주로 공부한다? 기타 자산. 이거를 기타 자산까지가 몇 호 자산이다? 1호 자산. 그래서 이해가 이해되면 세법 끝난 거야. 뭔 말인지 모른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제 7월 달부터는 문풀이죠. 문제풀이잖아. 항상 기본은 뭐다? 제가 강의한 백선. 알아들었어요? 백선을 꼭 갖고 다니면서 출제 흐름을 판단해야 돼요. 백선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개 과목 딱 기재다 갖고 있잖아. 프린트. 그게 있어야 합격하는 거야. 자, 잠시 쉬었다 해요.